네, 오늘 시사적 중의 마지막 논제는 요즘 많이 좀 부딪히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강욱 당선자, 그죠? 열린 민주당인가요? 열린 민주당의 당선자 간의 얘기를 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당선자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한 발언이 갈수록 농도가 굉장히 막 심해져요. 예, 윤석열 총장을 처음에는 자기 기소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연루돼서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을 해준 거 부분에 대한 기소한 거를 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기소를 했다고, 굉장히 어떤 잘못된 기소다 이렇게 그 건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 윤석열 느낌이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 정도까지 좀 험악해졌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이 최강욱 당선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거는 청와대 근무할 당시에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백지 신탁을 하거나 정리를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최강욱 위원장 당선자 쪽에서는 더 발끈을 했죠.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내에 있는 정치 검사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연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최강욱 당선자의 발언이 민주당의 뜻을 지금 반영이 된 걸까요? 민주당도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우연일 수도 있고. 네. 협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어느 정도 뭐 교감 공감이 없지는 않겠지만, 네. 뭐 속으로야 박수 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떤 조국에 대한 학습 효과일까요? 정부가 조국을 옹호했을 때, 뭐 그것도 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이렇게 압승으로 끝났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논란이 되는 이 사안의 깊은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얘기할까요? 예. 사실 어떤 범죄랄까 어떤 이 수사기관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수사하거나 재판을 받는 사안, 뭐 범죄 사실, 피의 사실,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피사실이요. 피의 사실이거나 뭐 조사하는 사실. 그럼 검찰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당사자는 저지른 사람이 제일 잘 알죠. 피고인이 재판받을 때는 재판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일 잘 알아요. 조사받는 사안은 피의자가 제일 잘 알아. 그러겠죠. 자, 이제 벌어지는 모든 사건 다 포함해서 뭐 최강욱 당선자가 뭐 고발돼 있거나 뭐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그 사안, 기소가 된 그 사안,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뒤집어 놓고 보면 본인이 제일 모르는 게 뭐겠어요? 동시에 제일 궁금한 거. 검찰이 얼마까지 알고 있느냐가 제일 자기에 궁금한 대해서 거예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기가 저지른 걸 자기가 잘 알아요. 네. 근데 이거를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를 알면 이게 쉬워, 대처하기가.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팩트에 자신이 있으면 팩트를 부딪히면 돼요. 네. 팩트에 자신이 없으면 약간 피해. 공격 포인트를 어디로 가느냐? 메시지에 대한 게 아니라 팩트나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 말을 하는 사람, 주장을 하는 당사자의 신뢰성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 자체는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뭐가 돼?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이거야. 대체 무슨 의도가 있다 이거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입건을 한다.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팩트에 대한 시비가 없어요.
기소된 사안이든 뭐든 뭐 하긴 이제 중요한 기소된 사안인 거고 조사되는 거야 뭐 조사 끝나기 전에 알 수 없는 거잖아. 기소된 사안에서는 팩트에 대한 논박이 없어요. 딱 나오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저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재판 과정에서 네네. 그 최광욱 당선자가 그 변호사 사무실인 로펌이 있었을 때 같이 일했던 직원들 변호사들이 나와서 예, 증언하면 돼요. 네. 어? 그리고 전 장관의 아들이 이 사무실에 와서 일을 인턴했다. 내가 나도 이런 일 시킨 적이 있고 내가 이러는 거 봤고 제가 복사하는 거 내가 봤고 제가 무슨 뭐 번역하는 거 봤고 제가 청소하는 거 봤고 봤다. 증언하면 돼요. 네. 그럼 간단하겠죠. 그 얘기하면 부분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갖다가 뭐 굳이 검찰이 구태타를 하네 무슨 네. 뭐 권한을 남용했네 무슨 뭐 이런 얘기는 왜 하냐고. 본질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도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를 공격하고 싶어하는지가 보이면 네. 그게 뭔지가 서로 설명이 된다고 보는 거죠. 대신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 재판 과정이라는 게 그 절대적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그 국가가 특정 그 개인일 가능성이 큰 그 피고인에 대해서 약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요새는 힘센 피고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예. 이게 약간 뭐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충돌을 한단 말이죠. 이쪽에 훨씬 많은 뭐 저 변호인들이 나오면 이 변호인도 이길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가 그거 아니야. 사람이 죽었는데 죽인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저 변호인들이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뭔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걸 보면은 그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팩트에 대한 기소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강 박사님 질문을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최강욱 당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범죄 구성으로 봤을 때 가장 그 범죄가 되느냐 안 되냐에 대한 논리를 누가 잘 아느냐 이제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서 검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너무도 담백한 것 같아요. 그냥 당선인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거고 그거를 파헤쳐서 범죄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검찰이 잘 알 거고요.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이상하게 정치적 논리가 지금 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이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놓고 보니까 그러네. 진짜로 자기가 그 백지 신탁 왜 안 했어? 그러면 제가 깜빡했습니다. 뭐 아니면 이거 잘못됐네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이해가 금방 오는데 됐다. 내가 당선된 날 나를 기소했어. 이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듣는 제3자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그걸 예. 노린 거죠.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노린 거예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핵심인지를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 해군 수병이 예. 이제 저 배에서 이제 저 정박을 해서 이제 휴가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길었어. 네. 그 당직 사령이 야 너 머리 깎고 와. 좀 이따 와가지고 저 구두 닦았습니다 하고 바로 확 내밀고는 예. 깨끗하거든. 그럼 예. 나가 이렇게 된 거야. 예. 속인 거잖아. 그렇죠. 네. 핵심을 흐린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저 국어 사전에 가면은 이제 뭐 저 호도한다라고 그러죠. 호도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여당 측에서도 찍어 내리려고 하는 우리 표현을 통합당 쪽의 표현대로 하면 찍어 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이해찬 당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 민주당이 계속 윤 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네. 저 승리를 했는데도 부담스럽다. 했기 때문에. 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강자예요. 그러니까 저 정치적으로 볼 때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나를 압박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기득권 세력을 상징해 놓으면은 되게 쉽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에서는 그거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수세에 몰리고 본인들이 피해자이고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억압받고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하는 거를 좀 잘 만들어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절대적인 심지어는 뭐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냥 장관급 공직자입니다. 좀 네. 특별한 기관의 장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한다고 치면은 검찰총장을 뭐 어떻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양쪽 다 있습니다. 이 좀 워낙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잘못 쓰는 게 잘못하면 이제 국민들한테 오만하거나 권력으로 어떤 자기들이 그런 걸 덮으려고 하는 시도로 오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전보다는 더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쯤은 뭐 알만한 분들은 그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안의 본질, 네. 그다음에 이 검찰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까지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울산 그 선거 그렇죠. 다 사건이라든지 포함해서. 뭐 조금 방향이 틀리긴 합니다만 라임이나 신라젠이나 뭐 이런 사건 수사 그렇죠. 뭐 그 건건이 그 사안별로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라임 실라젠 이런 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겠나 싶고 뭐 울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아마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저 올 초에 그 무슨 학살 인사니 뭐니 했던 그 인사를 통해서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는 위치에 그 많이 가 계시거든 그쪽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검찰이 알고 있는 거는 오히려 그것도 또 카드예요. 네, 네. 내가 굳이 이만큼 알고 있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내가 뭐 쏘는 거를 사실 보시는 거 아니야. 네. 일부러 쏘는 수도 있는 거거든. 보라고. 네. 그럼 딴 데서 얘기해 준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윤석열 총장을 뭐 예를 들어 표현이 좀 너무 살벌한데 찍어냈다. 예. 그 양반이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 다물고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뭐 야당이나 이런 뭐 시민사회에서 그냥 가만 놔둘까요? 그러면 그게 터지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증권 용어로 이제 어느 정도 손절매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도가 넘어간다 하면 그때는 또 어떤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방향이나 좀 그 팩트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그 생사 또는 그 중병설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제가 좀 알고 있지만 조만간 여러분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이게 주변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쟤들이 정보력이 좋대는데 저놈이 나를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다른 의미의 NCND죠. 그러니까 그렇죠. 블러핑이고. 그러니까 좀 검찰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은 알고 있을 수도 제가 있고. 보기에는 NCND는 달라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 네. 둘을 포함해서 국민들은 대다수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지금. 네, 네. 주장만 있고 네. 뭐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도 없고. 근데 그 기소장에 나온 거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하지만 수사 당사자가 제일 잘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예. 수사한 검찰은 알아요. 네. 그리고 검찰 수사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네. 통상적으로 볼 때 그 청와대나 그 여당 그 핵심부에서 그거를 모른다고 보는 거는 사실은 조금 순진하죠. 여하튼 부담되는 거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속된 말로 찍어내리는 거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좀 그런 세간에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영웅 만들어주는 거가 되겠죠. 네.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논리로 놓고 본다면 최강욱 당선자가 민주당을 뭐 대표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저런 거를 보시면 이제 유추가 가능한데요. 선거 중반에 열린민주당은 우리 편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네. 더불어시민당만 우리고 그 정도 아니었으면은 얘는 큰 아들, 얘는 작은 아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딱 잘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최강욱 당선자나 그때 뭐 황인석 그 후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메아리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네가 하는 건 좋은데
우리하고는 이렇게 연결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런 식으로 전달된 거 아닌가? 그럼 최강욱 당선자 입장에서는 괜히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부터 팽당한 거 아닌가 그런 그것도 좀 더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팽당했다기보다는 어차피 네. 본인은 또 그거 아니면 본인을 설명할 방법이 그게 본인의 스토리예요. 네. 뭐 어찌됐건 굉장히 영리하고 현실적인 게 뭐 최강욱 당선자도 그렇고 우리 뭐 김남국 당선자도 그렇고 뭐 이쪽에 어디 뭐 강선우 그분도 그렇고 그분들은 조국이 자기 스토리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자기 스토리. 지금은 뭐 뭘 하든지 간에 그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스토리가 있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 전달이 안 돼. 그게 감동적인 거든 뭐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미래통합당 자체도 그렇고 그 당에 소속돼서 정치하는 분들한테 그런 국민들이나 유권자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뭐 충격을 줄 수 있는 스토리, 서사, 얘기가 없어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문제로 윤석열 총장과 최강욱 당선자 두 분 간의 어떤 그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뒤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사 적중 오늘 또 세 가지 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강 박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갈수록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만 재밌어요? 더 충실한 소재 찾아서 또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